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유택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죠. 이유택의 청년희망. 보스턴대에서 교편을 잡으셨다가 우송대에서도 역시 강의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7가지 혁신의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유택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유택입니다. 네, 교수님 건강히 잘 계셨고요. 네네. 오늘 그 두 번째 원천을 소개해 주실 시간인데요. 불일치로부터의 혁신. 단어가 좀 어렵네요. 불일치에서의 혁신. 어떤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참 짧은 그 제목의 내용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불일치.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사실 상황이고요. 뭐 가까이서는 최근에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마음대로 펼쳐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사실 그것도 불일치의 어떤 예가 아닐까. 직장을 잡고 일을 열심히 해서 기량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들, 또 백신에 우리 기대가 빨리 좀 백신이 도입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빨리빨리 이런 그 코비드-19 상황이 종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어떠해야 될 것 같고 어떠하면 좋은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 찾아보면 다 불일치의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불일치는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정량적으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을 숫자로 뭐 1부터 10까지 매저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qualitative한 식으로 저희가 그냥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좀 불일치를 줄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요즘에 제 예로는 그 한국에 와서 이제 일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연구실에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근데 저의 생각으로는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하다가 바쁘게 일하다가 급하게 점심 먹고 또 와서 일하다가 또 일이 밀려 있으면은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앉아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랫배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저의 생각으로 건강을 유지해야지, 또 날씬한 몸매를 유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불일치 상황에 있는 거죠. 운동도 하고 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희망적인 그런 상황과 현실과 불일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불일치 속에서도 우리가 또 혁신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킬 얘기는 어떻게 이 불일치 상황에서 혁신이 일어나는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고요. 한 예로 50년대에 이제 국제적으로 물동량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역의 규모가 커지고 또 교류가 많아지고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쉬운 운송 방법은 이제 선박을 통한 운송 방법이었죠. 선박 회사들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A라는 출발지로부터 B라는 데스티네이션의 기착지까지 도착하는 것이 코스트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거겠죠. 또 많은 물량의 양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운영 방법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A라는 데서 B로 가기까지. 그래서 이 배를 더 빨리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과 돈을 들여서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배를 건조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또 동시에 당시 시대에는 항공산업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해서 이제 막 항공사들이 나오고 또 큰 항공사들이 물류 회사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경쟁 관계가 되니까 더욱더 노력을 하게 됐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배가 바다에서 운항하는 시간이 있고 또 배가 짐을 싣기 위해서 항구에 정박하고 짐을 싣는, 그리고 또 짐을 내리는, 기착지에 도착하면 짐을 내리는 그런 시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항공사들, 선박사들은 배가 바다에서 움직이는 시간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상 시간을 재어보니 배가 항구에 도착하거나 항구를 떠날 때 물건을 싣거나 물건을 내리는 시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됐던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가정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일치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불일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불일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원했던 간에 삶을 살다 보면 너무 많은 불일치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과연 이런 불일치에서 혁신, 그 불일치를 깨고 혁신을 일으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도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선박회사의 선박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박산업에서는 그런 불일치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혁신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죠. 우리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큰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들이 고속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컨테이너가 이런 불일치로부터 나온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시간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배가 선박에서 짐을 싣거나 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을 움직이거나 이런 큰 중장비 같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하역 노동자들, 많은 일꾼들이 항구에서 일을 하면서 배가 도착하면 배에 실려진 짐들을 내리고 하역하고 또 배가 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짐들을 배에다 실는 이런 것들이 모두 레이버 인텐시브하게 이루어졌었는데 노동 집약적인 그런 일이었었는데 컨테이너가 만들어졌습니다. 컨테이너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배가 도착하거나 출발하기 전에도 짐들을 미리 실어 놓을 수 있는 가방이 되겠죠. 가방에다 미리 짐을 실어 놓으면 배가 도착하면 가방만 들고 배에다 실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짐을 하나하나씩 노동자들이 실어야 되는, 일꾼들이 실어야 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굉장히 단축되겠죠. 컨테이너 우리가 봐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큰 컨테이너 가방 안에 미리 짐을 다 실어 놓는 것입니다. 그거와 이제 관계한 그 혁신은 그 컨테이너선을 어떻게 배에다 실어내느냐. 그 너무 큰 가방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뭐 밀어서 실는 그런 게 아니겠죠. 기계가 실어야 되겠죠. 요즘에 항구에 가보면 큰 기중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뭐 골리앗 같은 기중기들이 있어서 컨테이너를 쭉 집어다가 그 배에다가 차곡차곡 쌓는, 블럭 쌓듯이 쌓는 그런 기술이 있었지만 초반에는 레일같이 레일로드를 그 부둣가와 배를 연결시키고 배의 문을 열어서 그것을 밀어서 그 배에다 실는, 그것이 초기의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개인이 한 명 한 명이 많은 짐들을 혼자서 줄을 서서 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나온 혁신이 그 큰 컨테이너를 들어서 하나의 블럭 쌓기처럼 배에다가 실는 그런 혁신들이 차근차근 나온 거죠. 그런 혁신들을 또 받아들이기 위해서 선박산업에서는 과거에 선박 배 밑에 실던, 배 안에 실던 그런 화물선에서로부터 또 디자인이 바뀌어서 배 위에 블럭 쌓듯이 컨테이너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선박들도 건조가 돼서 우리들이 요즘에 볼 수 있는 그런 선박 산업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불일치로부터 나온 어떤 한 산업의 혁신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컨테이너를 가방으로 표현했는데요. 정말 쉽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시간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 불일치 상황을 개선한 케이스라고 보겠네요. 그러면 불일치로부터 오는 산업에서의 혁신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주변에서 혹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들이 요즘 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손에 드는 것이 손 씻고 제일 먼저 드는 것이 TV 리모컨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TV를 많이 시청하고 또 미디어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세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TV라는 것이 예전에 그 미국에서도 크게 성장을 했지만 미국의 성장을 보면서 이제 일본에서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TV를 만들려고 했는데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그 전후 2차 대전 전후에 일본의 그 경제 환경이라는 것이 참 그 아주 비참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이제 디스트로이가 돼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작점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그 시장에서 구매력을 상실한 어떤 그런 시장이었던 상태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자제품 회사들이 미국에서 TV
TV가 막 이렇게 붐하고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걸 보고 우리 시장에서도 이 제품이 팔릴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경제 상황이나 어떤 평균적인 그 사회의 기본 소득을 볼 때 일본이란 시장에서는 그 비싼 TV가 팔리지 않을 그런 시장으로 생각이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몇몇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그 불일치를 깨어부시고 TV를 만들어서 시장에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인컴 상황으로 볼 때는 TV는 굉장히 아주 사치품에 가까운 그런 제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이 일본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받고 또 제품의 그 판매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고 해요. TV라는 것이 그때 전후에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시장의 다양한 구매 고객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희망, 그리고 폐쇄된 일본 사회와 이제 망가진 어떤 그런 산업 기반을 세상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의 자기 봉급의 2배가 되는 그런 제품들을 사서 세상과 자신을 연결시키려는, 그래서 희망의 끈을 새로이 만들려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마켓을 포캐스트하는 어떤 가정과 현실과의 불일치에서 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더 가까이 보면은요,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비싼 그 모바일 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이 정말 없어서도 그 비싼 모바일 폰들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어떤 연령층이랄까요? 그것이 또 티네이저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애플 아이폰에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가장 열광하고 가장 쉽게 구입하고 그러는 친구들이 티네이저 그룹인데요. 심지어는 하나 제품에 100만 원이 넘는 그런 고가의 제품들도 티네이저들이 구입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16살 이후가 되면 뭐 맥도날드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파트타임 잡을 잡아서 나름대로 자기 방학 동안이나 쉬는 시간에 돈을 꼼꼼히 벌어서 모아서 그것을 사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포인트는 그 100불이 넘는 그 비싼 제품은 비즈니스맨이나 과거에는 비즈니스맨이나 아니면은 뭐 월급의 인컴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들만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품인데 이제 100불이 넘는 그 제품, 그리고 또 심지어는 거의 1년에 한두 번씩은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는 그런 혁신적인 제품을 16살 티네이저들이 구입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일치의 하나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제품은 단순히 100불이 되는 어떤 물리적인 제품이라기보다는 이 젊은이들을 세상과 연결시키는, 자신 자체를 외부와 연결시키는 매개체라고 보기 때문에 100불이라는 큰 돈을 지불하고도 그 가치를 살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많게 된 것이죠. 이 하나로 굉장히 많은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TV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각종 미디어에 접할 수 있고 또 자신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불일치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에 대한 가정, 우리들이 그냥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러려니 하는 그런 가정들과의 불일치 속에서 나온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변에서 이런 어떤 현실과 여러분이 가졌던 가정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면 이것을 어떤 갭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혁신의 어떤 기회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그 국내에서 요즘에 강연을 하셔서 그런지 100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마 1000불을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예, 그렇죠. 네. 100만 원이 넘는 거니까 1000불, 1000불이 넘는 폰을 학생들도 이제 많이 하는 게, 아까 강조하신 것 중에 역시 좀 미래를 예측하는, 그렇죠? 그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오늘 강연도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